안녕하세요, 첼레트입니다. 최근 125회 방위산업추진위에서 의결한 차륜형 대공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 22일 의결된 차륜형 대공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 2천억 원을 들여 전력화하는 사업입니다. 32개의 차륜형 대공포는 기존 야전 방공을 담당했던 발칸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2015년 6월부터 5,150억 원을 개발비로 들여 2016년 2월 5일 야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군은 1970년대 초반 방공 전력을 보강을 위해 미리 발칸 대공포와 35mm 상열 오리콘포를 도입해서 운용하였으며 발칸포는 1960년대 미국 전투기에 탑재되었던 화기로 미국군에 의해 저고도로 근접하는 항공기를 대응하기 위해 1960년 전력화된 록입니다. 우리 군이 1974년 발칸을 도입하는 역설계를 통해 국산화했으며 1971년에는 K300 차량에 발칸을 탑재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은 사람의 시야로 적을 포착해야 하는 무기이며 야간에는 능력이 미흡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적어도 방공망을 구축을 위해 주야간 전천 후 표적 획득과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 및 광학 추적 장치에 의한 전천 후 작전이 가능한 자주화된 무기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무인기에 의한 적어도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저렴한 중국제 무인기를 이용해서 아군을 정찰하거나 기갑 부대를 공격하는 무기로서 싼 무인기가 이용되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상용 드론에 의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만큼 위협이 현실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대체하고 있는 적들이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정기적인 대규모 적들이 아님에도 기존 국산 무인기를 이용해서 수류탄을 떨어뜨려 이스라엘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특수전 역량이 세계에서 탑급인 나라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인기를 이용한 아군에 대한 공격이 더 강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야전 방공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한국의 고도화된 기기와 부대와 같이 작전을 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많이 뽑아 배치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입니다. 기존의 야전 방공을 담당하는 비호가 있고 또한 창정비를 하면서 복합 비어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또다시 차륜형 대공포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격입니다. 기존에 배치되고 있는 비용은 45억 원이나 하는 물건으로 여기에 복합 비교로 업그레이드하면 체계 가격이 50억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물건입니다. 비오는 자체 탐색 레이더와 대공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탐지거리가 17km의 유효 사거리는 3km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레이더와 센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북한의 적어도 표적인 헬기와 AIM-2기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지만 단가가 비싸서 많은 수량을 양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400대 이상을 양산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160여 대에 양산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자주 발칸을 완전히 대체하려 했던 국방부의 계획은 빗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물건을 야전 방공에 사용했지만 많은 수량을 배치하기엔 단가가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기존 비용에서 탐지 레이더를 제거하고 EO2에 쓰인 광학장치로 대체하였으며 표적에 대한 정보는 최근 개발된 국제방공 레이더에서 정보를 내터 받는 식으로 대체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정권 입장에선 가격이 저렴한 드론으로 아군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수류탄 공격에 남북이 오게 되고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상용 드론에 의한 공격을 상정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저렴하게 대량으로 뽑겠다는 것이 바로 차륜형 대공포이며 이것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적절히 적당한 무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도 이러한 적어도 방공무기가 변변치 않아서 급하게 대응 소드 사업을 시작했으며 한국의 복합비호가 경쟁 상대로 참가하기도 했지만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결합한 체계가 선정이 되어 급히 40여 대를
제작하기도 하고, 사우디는 작년에 다량의 무인기로 인해서 국가 핵심 시설인 정유 공장이 불타는 사고를 겪는 등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적어도 방공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비호 같은 경우 개발에서 배치까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나중에 배치할 때는 고물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인도와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까지 복합 필요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무기입니다. 일례로 적어도 드론들은 전구도나 고고도 무인기보다 값싼 무인기이기에 탐지하기 쉽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몸체가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고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TTS라는 광학장치를 이용하거나 특정 밴드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탐지해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은 목표입니다. 그런 적어도 목표에 딱 맞게 가성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차륜형 대공포이며 이런 무기가 탄생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TPS-880이라는 국지방공 레이더를 국산화했기 때문입니다. 국지방공 레이더는 능동 이상 배열 탐지 레이더로서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뛰어나고 방위거리 고도를 탐지가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2017년 중반에 개발에 성공해서 북의 무인기를 탐지가 가능할 정도로 고정밀도의 레이더입니다. 국지방공 레이더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레이더 중에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레이더이며 이스라엘의 비슷한 장비와 비교해도 몇 배의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 국제방공 레이더가 함께 다니거나 고정된 위치에 자리 잡고 레이더를 회전하면서 탐색된 표적에 대해서 네트워크로 차륜형 대공포의 목표물의 위치를 자가 식별해서 실시간으로 뿌려주며 차륜형 대공포에 장착된 EOTS 가 기존 복합비에 장착된 것보다 더욱 발전된 것으로 채택되어 기존 주변 레이더가 없어도 어느 정도 EOTS가 목표물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륜형 대공포에 장착된 이후 타이에서는 차세대 대공방어무기인 대공포의 핵심 센터로서 기존 비호와 복합비호 에 운영되었던 수입 장비 대비 크기가 3분의 1로 소형화시켰으며 최신의 광학 성능을 보유하여 외산재보다 더욱 성능이 좋은 광학 장비로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에 성공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는 가시광선 대역에서 사용하는 표적을 탐지하는 장치로서 360도 전방위로 감시가 가능하고 일정 구간을 감시와 추적 시에 자동 탐지 및 정밀한 추적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EOTS는 소형 무인기에서부터 고속 전투기 탐지가 가능하고 다양한 표적의 정밀 추적 그리고 사격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산출이 가능한 품목이며 이러한 EOTS의 아이언 리스트의 기능까지 갖춰 해군 함정에서도 적용되는 수출 전략 품목입니다. 이것의 국산화가 가능하기에 국지방공 레이더의 랩톱과 차체에 이어 TS의 장착으로 어느 정도 탐사 레이더 없이도 적어도 방공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륜용 대공포가 실전 배치되면 EOTS에 가입할 ST 기능까지 포함돼 야전군의 소형 드론에 당할 일이 없게 되고 더불어 북한이 대량으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헬기 공격기 기둥은 보이는 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차륜형 대공포 비호와 포탑과 같게 만들어 부품의 공용이 가능하며 31이 기관포라 비호와 파괴력과 사거리가 같으며 사용하는 탄약도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비용과 비싼 단가로 인해서 수량이 160여 대로 줄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되는 차량 대공관한 최소 300개 이상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 비용이 2조 2천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전 방공은 3 이상은 천마복합 이후 천궁 등 다양한 방공 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며 차량 대공은 근접한 적어도 비행체를 요격하기 위해 특화된 체계입니다. 나중에 좀 더 업그레이드할 때 신궁이라도 달아주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륜형 대공포가 배치가 되면 운용인력 또한 방공포대의 중대가 48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 수 있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합 비어도 허접한 대차륜형 대공포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임무에만 최적화된 무기를 배치해야 가성비가 높아지고 효율적으로 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한지를 넣은 최고의 근거리 중거리를 담당하는 복합체계를 개발해 배치하였는데 시리아에 배치된 후
이스라엘 공군에 파괴되고 제대로 작동을 못했던 사건이 있었으며 이를 운영해본 러시아군은 성능 미달이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다른 체계로 교체해버린다. 이렇듯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소한의 성능으로 가성비를 올려서 무기를 딱 맞게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상에 맞게 차륜형 대공포가 개발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차륜형 대공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